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대학원 환경관리전공 석사학위를 15년 2월에 졸업하고 현재는 LG화학 지속가능전략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수라고 합니다. 오늘 환경대학원 알룸니 토크의 강연자로 한 명으로 포함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 맡고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서스테너빌리티 전략, 지속가능 전략과 ESG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ESG 그리고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크게 화두가 되고 잠깐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객일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자자입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기업이 영위할 이유가 없어지고 기업에게 더 큰 투자나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가 그 기업의 가치를 적게 평가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투자자와 고객들이 최근에는 기업의 ESG 대응을 직접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표현한 워딩인데요. 고객의 게임 체인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는 애플 같은 경우는 저희 기업의 고객사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전력이라든지 에너지를 직접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 기한을 주고 너희들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너희들과 계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자 쪽으로 가면은 제가 게임 익스텐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리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 너네들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거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에게 투자하고 있는 자금을 회수하겠다 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두 가지 축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 같은 기업들은 더 이상 ESG를 규제 대응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앞으로 더 성장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생존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ESG와 서스테너빌리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ESG가 회자되고 화두가 되기 이전에도 사실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기업의 CSR, 사회적 책무, 그리고 CSV, 공유가치 창출,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었고 잠깐 트렌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와 ESG, 더군다나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서스테너빌리티는 뭐가 다른 것인가? 사실 ESG 차원까지만 해도 이게 최근에 나온 용어는 아니고 10년 이상 전부터 나온 용어인데요. ESG 같은 경우는 컴플라이언스 대응, 그러니까 규제 대응이라든지 시장의 투자자들의 요구 대응의 수준의 경우라면 서스테너빌리티는 이를 직접적으로 사업으로 반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사업을 강하게 추진한다든지 규제 대응을 넘어서 리사이클, 재활용 사업을 대규모로 투자한다든지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을 ESG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의 수준 정도에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서스테너빌리티 전략 관련해서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크게 전략 업무에서는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전략 기획 업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략 목표를 세운 거에 따라서 사업을 실행한다든지 투자를 기획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SG나 서스테너빌리티 관련 업무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내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대외 환경 변화를 대내에 반영하기도 하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략 업무 같은 경우는 저는 저희 기업에서 탄소 감축 전략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LG화학이 현재는 얼만큼 배출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이고 달성 가능한 방안으로 얼만큼까지 탄소 감축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하는 일이 전략 업무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목표만 세운다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하나는 투자를 어떻게 의사결정할 건지 또한 구성원들을 어떤 성과의 기준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할 건지 이런 기준들을 내부 관리 기준들이 있는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가격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리고 임원 성과평가 체계는 어떻게 수정할 건지 이런 일들을 전략기획 파트에서 맡고 있고요. 또 실행기획 업무에서는 이런 목표 수립된 목표 하에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저탄소 연료 전환 사업을 기획하고 실제로 실행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했던 업무 사례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탄소 가격제라는 것을 제가 저희 기업에서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탄소 가격이라고 함은 사실 국내에는 배출권 가격이 있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항상 주식 가격처럼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계속 흔들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소 가격이 적을 때는 이게 고탄소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돼서 투자가 진행되게 되고 탄소 가격이 되게 높을 당시에 만약에 투자 심사를 하게 되면 저탄소 사업인데도 이게 탄소 배출이 많아서 이게 과비용으로 계산되어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너무 많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우리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돼야 될 합리적인 가격을 고정 가격으로 세팅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가격을 설정한 이후에 내부 투자 프로세스를 실제로 반영해서 어떤 가이드에 하에서 투자 심사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고 기획했던 사례인데요. 최근에 재생에너지 도입이 글로벌적으로 매우 화두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리백 용어라는 게 있죠. 아리백을 저희 기업도 선언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글로벌적으로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 여러 사업장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국내랑 마찬가지로 아리백을 추진하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정책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실제 실무자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업에 와서 중국 정책 조사랑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력 판매업자들 중국 그 전력 시장의 특수한 구조를 파악했고 그 구조는 발전사와 이를 판매하는 그 판매업자 간 특수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발전사들이 대다수의 전력 판매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력 판매업자와 컨택을 해서 제3자 계약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탄소 감축을 실행하거나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때는 많은 재원들이 필요한데요. 이 재원을 마련하는 일들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금융기관에서 ESG 펀드나 ESG 자금을 조성하는 일들을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기업에서도 탄소 감축을 실행하거나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특정 사업들을 기획하고 금융사에 제안해서 ESG 자금을 조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ESG 트렌드라든지 지속가능성의 트렌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와 그리고 그
앞으로의 전망에서 하에서 우리 환경대학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은 소견이지만 고민을 해본 내용인데요. 우선 자본 시장에서 우리 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보면 앞으로도 지금의 트렌드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얼만큼 유지될 것인가를 좀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최근에 기후테크라고 불리는 기술의 투자 트렌드를 한번 그림으로 다뤄왔는데요. 뭐 과거 2005년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투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인데 less carbon, more cash. 그러니까 탄소를 덜 배출할수록 우리는 돈을 많이 더 벌 수 있다 이라는 표현인데 지금 같은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건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지금이랑 동일한 고탄소일 때의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한 채 저탄소로 전환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시장의 룰을 세팅하는 기업이 되고 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인력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를 좀 보면 향후나 앞으로의 트렌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경력직으로 지금 LG화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인력이 저를 포함해서 총 저희 팀이 3명이었는데 최근 2년 안에 거의 뭐 10명이 많아졌어요. 총 13명으로 또 CSO라고 해서 이런 조직 자체도 크게 신설되는 트렌드로 봐서는 앞으로도 지금 같은 ESG 트렌드는 더 유지되거나 더 확대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제 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환경대학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을 한 인력들이 사실은 대다수고 또 ESG 관련 업무에서도 이 산업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ESG를 접근하는 인력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재들이 분명한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정책적인 이해나 환경 정책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는 탄소 배출 규제 정책 이런 것의 특정 원리 그리고 특징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략을 기획하는 일에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환경대학원은 주로 공부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환경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환경 정책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대학원 인재들이 이런 환경 정책을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 나와서 ESG 전략, 지속 가능 전략을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앞으로도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